네, 일본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습니다. 벚꽃 스캔들에 이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일본이 상당히 예의주시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는데 지금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본도 지난주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패닉 상태가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초기에 거의 대책을 하고 있지 않던 아베 수상이 오늘은 이 전국으로 휴교를 제한하는 이런 조치까지 내렸고요. 네.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일본의 J리그 축구 같은 경우가 3월 말까지 일체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하고, 네. 또 프로야구 시범 게임도 무관중 게임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등 네네. 사회 전체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전체를 긴장하고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무대책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주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교수님도 예전에 다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정부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밀거나 뭐 거대한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별로 보이지 않아 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론이 조금 꿈틀꿈틀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관료들이 이 촌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나름대로 이 문제를 무마시켜주고 그랬고, 음. 그랬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일본 후생성 간부들 중심으로 이게 대책이 잘 되면 좋은데, 네. 지금 일체 대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동원해서도 이 문제를 무마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네. 또 국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벚꽃 모임 비리인데, 네. 이것은 원래 관료가 관여가 되어 있으면 이 관료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것은 아베 수상의 선거사무소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직접 아베 수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인터넷에서 비유로 하는 게, 이 코로나나 이 벚꽃 모임은 일본 아베 수상에게 촌탁을 못 해줘서 혼자 네.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실제 네. 지금까지 아베 수상의 장기 집권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이 네네. 코로나와 이 벚꽃 모임을 통해서 통치 방식의 전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일본 국민들도 지금까지는 뭐랄까 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지지를 해왔는데, 네네. 이제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아베 정부의 무능의 여러 모습들을 국민들이 음. 실감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검사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거의 못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하루 검사량이 평균 100 건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현지에서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정부의 발표는 하루에 3,0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검사하는 거 약 1,200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로 데려온 사람들이 한 800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합쳐도 약 2,000건 정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지금 확진자가 약 210명 정도 오늘까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이 4명 정도 나왔는데, 네네. 실제 보면은 검사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검사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네네. 검사를 아직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인플루엔자처럼 검사를 시키면 네. 10,00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아. 이야기하고 있는 패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 대비 확진자 그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요. 이게 뭐 비용의 문제인지 어쨌든 이 일본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건지 구체적으로 언론이나 의료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아마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즈기아 정책이라고 해서 공항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정책을 보여줬는데, 네. 근데 벌써 작년 12월 이후부터 국내가 오염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음.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특히 요코하마 크루즈 사태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네. 이걸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고 일본 국내 문제의 오염까지 연결된다고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또 크루즈를 그대로 방치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문제 전체에 대한 대응의 시스템이 되지를 못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그렇다면 전면 검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네. 실제 이제 또 이제 전면 검사를 하려고 봤을 때 일본이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보건소 숫자를 대폭 축소시켰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한 800개 정도 있던 것이 지금은 각 지역 보건소가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 의료가 많이 민영화되면서 이 네. 의료가 많이 쇠퇴해 있었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이 국가 기관만으로 한정해서도 해왔기 때문에 실제 검사 체제로 가려고 해도 이게 급작스럽게 되지는 않은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연습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네네. 새롭게 이런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오랜 이 관료의 촌탁 속에서 살아왔던 좀 아베 정치의 여러 가지 체질들이 이 네네. 코로나 사태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은 좀 일본 사회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다 드러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 배경에는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수를 그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느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국민들 속에서도 이 네. 올림픽 때문에 지금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도 많이 있고 올림픽의 IOC 위원이 5월까지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늦어도 5월이 5월. 네네.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제 그 수가 관방장관 말은 이것은 IOC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음. 오히려 일본에서는 현재도 3월에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것을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의 내심은 이 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겠죠. 네. 성화봉송을 강행한다는 겁니까 정말 3월에?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일본이 지금 거의 전 학교, 회사, 관공단체들이 다 휴교 내지는 휴업을 하라고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여기에서 물론 일본 정부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낼 수도 없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훨씬 더 오염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3월 이 성화봉송 일정을 생각하게 되면 약 2주 정도간 소요가 오히려 더 되는군요. 이 네네. 스피드를 억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보다도 올림픽 일정을 생각해서 이번 2주간 거의 모든 공식 일정을 자제하라라고 이런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이 다음 달 3월 2일이죠. 3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 고등학교 휴교한다라고 갑자기 밝혔는데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니까 당장 교육부 장관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각 자체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도 학교에 있었는데 이거는 네. 갑작스러운 조치가 내려져서 네. 물론 이 스피드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음. 너무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조치가 내려와서 네. 어느 지방에서는 따르지 못하겠다. 즉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가 갑자기 휴교를 하게 되면 네. 일하는 부부들은 어디에다 일을 맡겨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발표를 한 것은 예를 들면 정부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각 학교 개별에게 맡기겠다는 건데 그런 거네요. 네. 결국은 각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혼란의 비판이 있으니까 아베 수상이 이것은 일괄적인 명령이 아니고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말이라고 또 말을 좀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권고사항 결국 정도로. 네. 그렇죠.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네. 최근에 하나의 경향은 일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이러한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26일이었는데 이 아베 총리의 보좌관이 정치 자금 파티라는 걸 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사를 지금 자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파티를 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여론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네.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에겐 자제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장 측근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 공신력이 없는 정책을 자기 측근대로 따르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여론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미디어들도 바로 지적을 했는데 아베 수상은 경질론까지 나왔는데 경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벚꽃 스캔들 때문에도 한번 크게 또 흔들렸었는데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베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 가장 최저치입니까? 예, 아베 수상은 지금까지 50%를 항상 유지해 왔는데 네네. 복권 모임으로 40%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게 후지 테레비 산케이 계열에서 30%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네. 아직도 요미우리 계열에서는 좀 중도 보수에는 40% 있는데 오히려 아베 수상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극우 세력이 네. 오히려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쪽 세력에서 보면은 아베 수상으로는 다음 선거에 이기기 어렵고 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먼저 아베 수상을 버리고 있는 좀 이러한 여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초기에는 한국을 그렇게 잘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응을 조금 비판하기 위해서 거론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서 워낙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미디어는 혐한적인 분위기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거론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의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미디어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이 검사자 수 그리고 한국은 확진자들을 오히려 찾아내서 오히려 하나같이 해결하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과잉을 할 정도로 일본과는 너무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보다는 네네. 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응 모습과 일본 아베 정권의 이 무능한 대응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서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조치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